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라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통수권자가 오히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내란의 수괴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 법의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입니다. 이는 과거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던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인 장면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가기 마련이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고통은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왜 특검이 윤석열에겐 사형을 그리고 참모진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했는지 그 구체적인 양형의 논리와 이 사건이 우리 역사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예방주사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선고일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왜? 피고인이 안 나와서. 그 선고일을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그래갖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20일로 예상했는데 19일 한 거는 만약에 안 나오면 20일 날 다시 잡고 바로 할 거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들거든요. 23일이 법원 인사가 예, 있잖아요. 법원 인사가 23일이기 때문에 아쉬워요. 예. 저는 한 12일이나 일주일 전을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설 연휴가 예. 있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판하다 보면 어떤 연휴 기간이 추석이나 설이 있으면 그 직전에 싹 다 선고를 해줍니다. 예. 여기서는 있어야 된다. 아하. 영원히 오랫동안 오히려 정리를 하는 명절 차원에서 전에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예상한 거는 2월 10일이나 뭐 11일 뭐 그 무렵에 되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은 하루 더 끌면서 이게 끌어진 것 같거든요. 예, 예. 만약에 변론 종결을 지난 금요일 했으면 전 좀 땡겼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어차피 선고 날은 정해졌으면 이걸 굳이 19일 할 이유가 있었나 이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저는 사실 듭니다. 뭐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판결문을 이미 다 써놨을 것이다. 뭐부터 시작해서 안 쓴 것 같아요.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시간을 확보한다. 뭐 합니까? 좀 연휴 때 많이 적으려 그러나? 잘 뭐 잘 아시는 분들이 얘기 좀 해주세요. 좀 그냥 땡기가 하지. 그거 적든지 빨리 판결 선고 생각에도 거의 다 써놨을 것 써놨으면 같은데. 굳이 이걸 일주일 더 할 필요 이런 사건은 없어요. 판결문 쓰면서 재판해요. 저 같으면 써놓겠어요. 하면서. 사실 그 뭐 이게 지기현 판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윤석열 구속 취소했을 때부터 뭐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그 소송 지위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선고 날짜가 잡힌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완벽한 신뢰가 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 통상 보면은 딴 얘기인데 남편 사형 구형 소식에 원래 보통 기자들은 이러면은 김건희 반응은 이런 거 보도를 하거나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시면 반응이 없겠죠. 뭐 본인도 상당히 안 좋은데 그렇대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렇대요까지 최소한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법정에서 그 방청객들이 이 사형 이제 구형이 되는 순간에 뭐 그 험한 말, 뭐 개소리 이런 험한 말 한 사람도 있다 그러고 폭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러고 소란스러워지니까 지기현 판사가 정숙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들까지 어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뭐 일부 변호인들은 그 역사 속 인물들 뭐 몽테스키웨, 갈릴레오, 케틀러, 뭐 갈릴레오 등등의 인물을 소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진짜 모르겠어요. 나 훗날 이런 것들이 다 기록돼 가지고 하나하나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일정 수준에 있어서 변호인들의 변호 활동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연결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장면들이 너무 많이 연출돼서요. 제가 이제 변호사도 뭐 판사도 했고 저는 뭐 법무관 하다 보니 군 검사도 했고요. 예. 많은 직책들을 해보면서 많은 법정에 오랫동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대부분 이제 기본 마인드가 변호사는 대신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 대신은 누구냐면 나를 위해서 대신이 아니고 죄송해요. 의뢰인 이분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제가 그 판사님 얼굴 잘 안 마주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일을 하는 이유가 그 진짜 존경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 살려보려고 한번 내가 해보는 어쩌면 그 쇼 연기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일종의 변호사의 윤리식, 그러니까 직업 윤리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약속인데 야 이거는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 돼요. 예. 왜 저렇게 할까? 일종의 순교자를 만들려고 와,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마 무슨 그 예수의 12사도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이 사도가 되려면 예수가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을 하려면 일단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직 안 죽었어. 그럼 어떡해요? 죽여야지. 그러니까 이런 해석 정도가 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하고 왜 변호사들 왜 저럴까? 예. 하나에서 10까지 제가 사형 구형이 확실해질 때가 언제냐면 특검한테서 계속 시비를 걸어요. 하나에서 10까지. 맞아요. 그 영상들 다 보셨을 뭐 거예요. 호칭을 이렇게 해라. 뭐 사형 태도가 선고도 제가 어쩌나. 확실한 이유가 하나 직위원이 못 참아요. 그 자존심 뭐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짓거리가 그나마 무기징역될 가능성을 차단해 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기존의 변호인들이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행동을 할 때 지현 판사가 했던 말 중에 인상적인 것은 그 모두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그쵸.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선고에서 어떤 작동을 할지는 좀 보겠고. 특검의 구형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양형의 원칙, 즉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입니다. 윤석열의 경우 법률가 출신이자 검찰총장까지 지낸 인물로서 누구보다 헌법 수호 의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남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독재를 꿈꿨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남탓 일관의 태도는 망연자실하게 만듭니다. 본인은 잔치국수를 먹다 들었다거나 참모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권력자들이 중형을 받고도 정치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너무나 쉽게 사면복권되었단 역사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반면 한독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게 15년이 구형된 것은 그들이 내란의 우두머리가 아닌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그룹과는 차이가 있다는 법리적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공직 엘리트로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순간에 자기 보신에 급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형 구형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다시는 이 땅에 권력에 의한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제도적 경고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내란 수괴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도 전에 풀려나는 장면을 목격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한 선고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란죄와 같은 중대범죄자가 사면복권이라는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면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다시는 소중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오는 2월 19일로 예정된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